제가 이제 9년 만에 다시 이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5번째입니다. 저희가 평양 심장병원 진흥관계로 그동안 4번 정도 갔었고요. 그다음 9년 동안 이제 병원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이제 북한을 안 들어가고 있다가 이번에 방북을 했는데요. 굉장히 모든 것이 많이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시가 좀 새롭게 기획되고 다시 신도시로 거듭났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하이에 갔을 때 천지가 개벽했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평양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양 시내의 그 시민들의 표정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도 봐도 굉장히 높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비난하는 여러 가지 그 슬로건을 많이 플랜카드로 걸었는데 그런 표시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들이 이제 그 강조한 내용이 이제 과학, 경제, 교육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과학은 비약이고 교육은 미래에 대한 담보다. 뭐 이렇게 또 표어를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북한이 이런 냉전 체제, 남북 갈등 그것이 아니라 북한 자체적으로 어떤 더 나은 북한을 만들기 위한 경제 또 과학,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랄까 비슷해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가서 이제 뭐 누구나 가서 그 평양 방문할 때 느끼는 것 다 같은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15만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 약 13,000명이 컷섹션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그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전체 1시간 반 동안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수많은 사람, 한 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일사분하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하여간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도저히 그렇게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평창올림픽 왔다 가가지고 드론이나 이런 그 3D 입체 영상 화면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가지고 가서 그들이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북한이 서로 배워가고 있구나. 무엇보다 북한은 우리보다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앞서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제 자기네 시스템에 수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5번 방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셨을 때 북측 인사하고도 좀 만나셨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측 인사가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언행에서 변했구나라고 느끼셨던 그런 일화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한 150명 단체 방북이기 때문에 뭐 그 개별적인 접촉은 이제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를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나 또 모든 대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랑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이웃 사촌이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 환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만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에서도 그렇고 어딜 방문했어도 그렇고 이전보다 굉장히 더 많이 친절해지고 옛날엔 굉장히 경계하는 눈초리를 봤다면 지금은 경계라기보다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를 대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건 정말 김정일 시대와는 정말 다르다라고 딱 느끼셨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5번째 가서 이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나서 강조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 과학, 교육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도전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고 어떤 부분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학 기술 유리한 투자, 그다음에 교육 투자. 동물원을 간다라고 저는 우리 코끼리 보는 어린이 대공원 공물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동물원이 2016년 17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해서 쉽게 말해서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처럼 고대 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그걸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한 공룡 화석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보면 그냥 자기들이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다 거기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없는 시설이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면서 경기교육감하고 같이 갔는데 자기도 충격을 받았다. 뭐 과학관 뭐 이런 그런 부분. 물론 옛날부터 뭐 인민 소년궁전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 소년궁전 같은 거는 뭐 여전히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새롭게 투자한 부분이 과학하고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미래를 위한 특별히 교육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슬러 올라와서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하자라고 했을 때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 초기의 그 분위기였을까요?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좀. 예,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는 김대중 대통령 이제 말기 때 이제 북한 협력 사업 위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병원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모든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남북이 함께 하는 병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남쪽에서는 모든 자재를 대고 북쪽에서는 인력과 모래 자갈을 대고 그래서 계속 개성을 통해서 그 모든 기자재들이 올라가 건축이 진행됐고요. 한 70% 진행되다가 5.24 조치 때문에 그때 멈췄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김일성 주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북한에 심장 전문 병원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던 차에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에 심장 전문 병원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뜻을 피력하셨고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병원을 짓기로 했는데 민간 차원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병원 건립에 대한 정식 이제 제안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건축이 시작됐는데 2007년도에 첫 사업을 뜨고 결국 2009년 정도 그정도에 이제 공사가 멈췄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9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차례 재건립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답답함이 많았을 텐데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또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나 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하던 모든 계획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됐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나마 다시 이것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도 아직 북미의 정상의 만남 이후 대북에 대한 제재가 좀 풀려야 자유롭게 우리가 기자재를 보내고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 측과 이 재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어느 정도 아니, 정부 측에는 100% 우리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어쨌든 문 대통령이 2번이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행될 것인데, 이것이 통일부가 아무리 허가를 한다고 해도 이게 허가가 나오기까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통일부가 그것 때문에 선뜻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가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공사가 70% 정도 이제 가량 이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당장 착공을 다시 들어간다면 수개월 내로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완공은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예. 예. 일단 건물 그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요. 공사가 재개된다면 6개월 이내로 다 이제 완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의료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뭐 늦어도 7, 8개월 내로는 이제 북한의 최지식 현대 시설의 최고의 병원이 이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당장 다시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내년 연내에 그렇게 되겠죠. 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예. 준공이 되면 이제 전 세계 뛰어서 다시 올라가야죠.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면 바로 의료 장비도 지금 그 미국의 산마르탄 펄스라 그래갖고 제3세계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미 협의가 많이 진전되어서 그 북쪽에 원하는 그 병원 장비들을 이제 신청을 해서 병원이 중군대가 동시에 같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신의료기술을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측의 의료진이 가서 교육 등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당연하죠. 그 전까지 우리가 많은 신기자재를 보냈는데 결국 쓰지 못해서 창고에 있는 그러한 의료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지원, 의료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직접 그 의료기계를 갖고 수술하는 것을 그쪽 의사들과 같이 시연해서 보이면서 같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러한 의술 지원, 그러니까 그 의료 장비를 쓸 수 있고 또 직접 그걸 갖고 시술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쪽의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들이 적극 참여하겠다 의지를 보이고, 또 세종병원과 또 성해병원 여러 병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서 의료진이 가서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머물면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그리고 의료 장비의 모든 것이 제대로 그것이 북한에서 북한 시스템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리고 그 다음엔 다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의료 인력을 보내면서 그 심장 수술이나 여러 가지 수술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예. 심장 전문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심장 분야의 진료과 외에 다른 진료과들도 가능하게 되나요? 어차피 심장병원만 딱 들을 수는 없죠. 그와 연관된 무슨 내과, 외과 뭐 필요한 그러한 병동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합병원, 심장 전문을 하는 종합병원, 세종병원처럼 심장 전문 병원이지만 종합병원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측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60개 군에 그러한 소규모 인민병원들이 하나씩 좀 다 세워져서 지금 현재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의료시설을 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들이 인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만 이게 완성이 되면 그 후속적인 주차도 이제 한국의 여러 병원과 여러 교회 단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의술 지원, 의료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장 전문 병원을 이제 필두로 하여 우리 쪽에서 이런 인도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지금 남과 북은 전혀 사상적인 체계나 시스템이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평행선이 거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치신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통일된다고 해도 그 후에 다가올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사상적이나 체제적으로
다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는 그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먼저 의료 지원을 통해서, 의료 지원은 그것이 사상과 체제를 뛰어넘는 거니까 우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살려내는 일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사상적인 괴리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지원은 우리 남북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남과 북의 70년의 간격을 이 의료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묶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 지원이 전국적으로 이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 지원 뭐 이런 어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것처럼 의료 지원, 선교 지원, 교육 지원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먼저 앞장서 가고 그 다음이 되면 남북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통일의 모습을 만들어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통일은 말로만 통일이지 실적으로 전혀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민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특별히 하달받은 내용이 없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의 어떤 협조 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윤기 신장정밀병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이 문제는 얘기되지 않았고요. 이것이 통일부하고 대한적십자사하고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논이 됐고요. 일단은 병원을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이제 완성시켜 나가면서 후속 조치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이제 우리 해당된 부서와 협력을 해갖고 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일단 이것은 서로가 합의한 내용이고 또 병원을 짓고 나서 우리가 50년 동안 또 이것을 운영해 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재개가 제일 급선무고 빨리 병원을 완성하고 나서 우리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이 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좀 의문일 수 있는데요. 병원 명칭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 명칭 원래 평양 조영기심장병원인데 그 9년 동안 이제 지연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계속 병원이 안 지어지고 있으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나는 그와 계하지 않으니까 빨리 병원만 완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어쨌든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은 어딘가 자기들이 흔적을 남기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그 종합병원이 되든지 어떤 병원이 되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남겨진 병원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병원 앞에 공족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병원의 어느 한 지층을 정해서 조영기 홀로 정한다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심장전문병원이 아니고 평양 종합병원이 될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럼 종합병원 형식을 갖춰줄 것에 대해서 저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일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북쪽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너무나 이게 언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오픈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나가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자꾸 너희들이 말만 하고 시행 안 하고 지난 9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저쪽에 우리에 대한 항의성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공사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시작하기 전에는 어떠한 많은 이야기도 시작하는 거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렇게 부침이 있는 이런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근데 유엔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병원 짓는 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인데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니까 병원 기자재가 오이사 조치에 걸리는 거예요. 인도주의 차원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이사 조치는 이 물자가 북한에 넘어가서 군사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것은 다 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원론은 오케이인데 디테일에 들어가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북미 관계만 잘 이제 정상적으로 합의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냥 즉시 공사 재개는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평양 종합병원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정말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이왕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제는 정말 가장 최현대식 시설의 병원이 북한에 지어져서 북한 사람들에게서 남쪽이 이렇게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남쪽 교회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남북 통일의 그 앞으로 모든 것을 이뤄갈 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정표로 남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전역의 병원 세우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그동안에 사실은 북한 전역의 군마다 보건소를 하나씩 세워달라고 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20몇 개에서 이미 보건소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시작인 요청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보건소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민병원으로 내용이 바뀐 건데요. 그것도 계속 진행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민병원으로요. 예.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계, 그다음에 보건당국에 한마디 좀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 있을까요? 사실 뭐 정부 쪽에서 어떠한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야 되겠지만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모든 부서가 그냥 어떠한 그 제동의 없이 속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멈춰 있고 지금 다시 공사 재개하려는데 기다려서 1년 넘게 또 시간이 또 지났거든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번 제가 요청을 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는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 이제 9년이 지난 지금 조금 문이 열린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인 어떤 그 허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모든 기관에서 이 평양 이 병원 건축 이제 다시 공사 재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물꼬라는 점에서 부담과 그다음에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강화도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이 이제 세부 합의 사항 가운데 그동안에 그 진행되다가 멈췄던 공사나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이 지어진 것이 가장 1순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북한 쪽에서나 우리 남한에 있는 적자사나 통일부나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돼서 제2, 제3, 제4의 병원이 계속 연결되어 지어지고 북한의 의료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와같은 본을 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통일의 어떤 그 장벽이 이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더 빨리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독, 서독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우리 이 병원이 마음에 있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징적인 계기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병원이 빨리 잘 마무리가 되고 완성돼서 이 병원이 오퍼레이션, 이제 병원이 운영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